초고령 사회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노안과 함께 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안이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 노화 과정 속에 있고 이것을 다시 20대, 30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안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처럼 하루하루를 매니지를 해 나가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리우망과 강성용 원장입니다. 나이가 이제 40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노안의 불편함들을 느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이런 두꺼운 돋보기를 써야 이제 근거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저도수의 근시, 어떤 분들은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지만 근거리 작업을 하셔야 될 때는 안경을 이렇게 내리고 보는 현상들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안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젊었을 적에 20대 때, 30대 때, 10대 때에는 멀리 있는 산을 보든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든 저절로 초점이 다 맞춰져요. 우리 눈 속에 수정체라는 아주 말랑말랑한 단백질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가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가까운 거로 볼 땐 이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돋보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것이 잘 보이고, 멀리 볼 때는 이 근육들의 이완을 해서 퉁퉁했던 수정체가 다시 얇아지게 됩니다. 망원경 역할을 해서 멀리가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 원래 우리 수정체의 수용 능력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이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들의 힘이 빠지게 돼요. 이 상태를 우리는 임상적으로 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영어로는 프레스바이오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병원을 찾아오시는 노안 환자분들한테는 어떠한 솔루션을 저희가 드리냐? 저는 3년 전에 노안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주시안이 오른쪽 눈으로 멀리를 보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가까운 거를 보려면 좀 찡그려야 됩니다. 반대로 비주시안인 왼쪽 눈으로 보면 너무 선명하고요. 멀리가 뿌예요. 같이 보면 그 차이를 몰라요. 이러한 노안 라식 수술을 하시게 되면 깨어있는 시간의 90%는 안경에 도움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노안 라식이지,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20대, 30대처럼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노안 수술을 접근함에 있어서 이해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얼 해도 20대, 30대로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깨알같은 약병에 써있는 글씨도 잘 보이고, 골프 치러 가서 공이 정확히 어디에 랜딩하는지도 잘 보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능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노안 라식의 역사는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먼저 왔어요. 58년생 베이비 부모죠. 이분들이 초창기에 라식 수술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고, 노안이 빨리 오면서 노안 라식에 대한 접근이 우리보다 빨리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모노비전 라식이라는 수술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주시안은 원거리에 딱 맞춰놓고, 비주시안은 오로지 근거리만 볼 수 있게끔 맞춰놓는 수술 방법이었어요. 정확히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굴절력을 주시안은 제로, 정시안으로 맞춰놓고 비주시안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의 갭을 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 거리는 주시안으로 잘 보이고, 근거리는 약 50에서 67cm가 포커스가 제일 잘 맞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눈과 이 눈의 갭이 너무 커요. 즉, 우리가 사물을 오른쪽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 왼쪽 눈의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가 시각 중추에서 각각의 영상 등을 하나의 영상으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모노비전 수술은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괴리가 큰 영상들을 융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양안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지럽고 계단을 걷기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큰 갭을 갖는 모노비전 라식 수술을 많이 하다가 의사들과 인더스트리에 있는 여러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프레스비 맥스 노안 라식 수술입니다. 주시안을 라식이 아니라 스마일로 수술을 해서 네거티브 스페리컬 애버레이션, 음성 구면 수차를 각막 정점에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시안으로 원거리와 중간거리까지 커버가 됩니다. 비주시안은 과거의 모노비전 라식처럼 마이너스 1.5디옵터, 마이너스 2디옵터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마이너스 0.89디옵터의 차이로 한 반 이상을 줄여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힙니다. 그러면 시각 중추에서 각 눈에서 들어오는 영상의 융합이 잘 되겠죠. 그러나 마이너스 0.89디옵터 만으로는 근거리 작업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비맥스라는 소프트웨어는 미드 페리페리, 즉 중간 변연부의 레이저 조작을 좀 더 해서 네거티브 스페리컬 애버레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분은 많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적게 필요하고 노안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수술이 되면 양 눈의 괴리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비주시안으로 근거리와 중간거리까지, 주시안으로 중간거리와 원거리까지 편안하게 연속해서 잘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 방법을 모노큘라 프레스비맥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2년 전에 저희가 SCI 논문인 JCRS에 논문을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초청을 받아서 이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각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각막의 형태를 나타내는 각막 지형도라고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샤인플루그 각막 지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술 전, 수술 후, 이것이 주시안의 각막 지형도입니다. 이 두 개의 지도를 우리가 디지털리 서브트랙션을 하게 되면 디퍼런스 맵이라는 차이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만 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시안을 수술을 할 때, 근시를 교정을 할 때 가운데 부분만 교정을 하게 되죠. 반면에 비주시안의 수술 전과 후 각막 지형도를 보게 되면 주시안의 각막 지형도와 차이가 많으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샤인플루그 각막 지형도의 디퍼런스 맵, 즉 차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중간 부위도 물론 변했지만 중간 변연부가 보다 더 많이 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레이저 조사가 각막의 정점인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 변연부에 더 많이 조사가 돼서 각막의 정점 부분은 앞으로 솟아 올라오게 만들어주게 되면 각막의 음성 구면 수차, 네거티브 스페리컬 애버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돋보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초점을 모아주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술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피부도 나이 들고 나의 신체도 나이가 들듯이 노안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레스비맥스 수술을 받는다고 평생 노안이 없어지는 것은 그래서 아닌 겁니다. 수술 받을 당시의 노안을 우리가 없애는 거고, 수술 받으시고 5년, 10년은 잘 사용을 하시고 노안이 더 진행이 돼서 가까운 것이 더 안 보일 때는 우리가 부스터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막은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두께와 강성도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얇아지거나 약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무한히 반복해서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6순, 7순이 되시면 노안의 원인이 됐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질환인데요. 이 질환을 우리는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수정체의 노화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노화 과정의 진행은 멈추게 됩니다. 프레스비맥스 수술을 받으신 후에도 백내장 수술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각막에 멀티포칼리티를, 즉 초점 심도를 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지 않고
비구면 렌즈가 아닌 구면 렌즈를 삽입을 하게 되면 이 각막의 이중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각막의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두께는 충분한지, 현재의 각막 모양은 안정적인지, 각막의 강성도는 튼튼하신지, 건성안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백내장이나 녹내장, 다른 망막 질환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검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 있다면 노안 프레스비맥스 수술에 좋은 적응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각막의 두께만 우리가 항상 집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뼈의 두께가 같더라도 골밀도가 다르면 뼈의 단단함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죠. 각막도 똑같습니다. 각막의 두께가 이분도 550, 저분도 550이어도 코르비스 ST라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게 되면 각막의 강성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에서 2%의 환자분들은 건강하게 두꺼운 각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수술을 비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의료도 AI 시대를 맞이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각막 강성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AJO, 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라는 미국 안과 학회지 명망도가 높은 SCI 저널인데, 아이림안과 의료진과 유럽, 북미 14개 국가에서 52명의 의사가 공동 연구를 해서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 논문을 한 1, 2년 전에 저희가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막 강성도와 관련된 AI 알고리즘은 노안 프레스비맥스, 노안 교정 라식 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력 교정 수술의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에 더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20, 30대에서 시력 교정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언젠간 나도 노안이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간혹 각막은 평균적인데 도수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유수정체 렌즈 삽입 수술을 권유를 많이 드리는데 각막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꼭 친구가 스마일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라섹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꼭 이것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노선까지 수술을 젊었을 때 해놓으면 나중에 노안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는, 돋보기를 착용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시거든요. 20, 30대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20, 30년 후에는 나에게도 돋보기가 필요한 시기가 올 수 있으니 내가 나중에 노안 라식, 프레스비맥스나 노안 렌즈 삽입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눈인지 고려하시고 수술을 선택을 하시는 거가 참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